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2014년도 7급 지방직 행정법 시험 문제는 아주 쉽고 그 다음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보다도 상당히 좋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문제라고 얘기하면 바로 판례가 상당히 우리 유사한 판례, 그 다음에 핵심적인 판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도 한 판례, 자, 이런 판례들이 전부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죠. 그리고 네 가지 중에서 다 몰라도 정확히 문제에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 지문이라 하더라도 내가 뭐 두 개는 알고 두 개는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고른 데 있어서 정답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판례는 알고 어떤 판례는 모른다. 당연히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전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일반적 이론과 그러면 다른 유사한 판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문제에서 딱 한 문제는 어려운 판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답을 고른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20문제 모조리 다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수차례 강조했고 그 다음에 너무 깊게는 보지 마라. 그렇지만 중요한 판례가 있다. 자, 그런 점을 잘 상기시키면 아마 이번 문제는 모조리 만점이 맞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죠. 자, 먼저 공법관계, 사법관계죠.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있죠. 자, 2번이 틀렸죠. 자, 먼저 납세 의무자가 국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달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민사죠. 부당이득 받는 청구는. 근데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게 대법원에서 한번 견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전원일치 판결이죠. 옛날에는 민사로 봤던 거죠. 근데 이때는 자, 당사자로 본다라고 대법원이 다시 조정을 하게 된 판례라서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는 뭐냐? 부가가치세, 당사자. 그래서 제가 암기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돈 달라고 하지만은 바로 민사로 보는 경우가 90%인데 돈에 관해서 당사자로 보는 것이 증감청구 소송, 공유수면, 그죠? 그 다음에 하천법상, 그다음 업, 손실, 그 다음 주거이전비, 이런 거, 그 다음 부가가치세, 그 다음 광주 민주화운동,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당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1번 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것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는 그야말로 입찰과 관련돼서 당연히 입찰된 물건을 사지 않으면은 보증금으로 모든 것을 귀속시키겠다. 그건 금전에 관련된 부분이죠. 좀 더 쉽게 말해서 뺏는 그 조치 공권력이 아니라 바로 비용 충당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일인 무용단원, 공중보건의사,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당사자 소송이죠. 전문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 소방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한다. 자, 너무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돈에 금전하고 관련된 부분, 자, 당사자 소송이죠. 자, 연금과 관련돼서 연금 일부가 지급이 정지되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일부 지급이 안 됩니다. 불만 쓰면은 그 돈 줘 하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 초과 근무 수당도 달라. 이것도 당사자 소송.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요 판례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 판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민사하지만은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수당, 광주 민주화운동, 공유수면, 주거 이전비, 뭐 이런 겁니다. 재회 유로금, 뭐 이런 겁니다. 업 면허와 관련돼서 업권 손실로 인한 경우도 당사자 소송.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빼고는 전부 다 민사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2번 행정처분이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3번이 틀렸죠. 자, 먼저 징계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자가 이를 용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취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징계 맞을게요. 안 돼. 징계 잘못된 것은 자, 이것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 나머지 건 다 맞는 질문이죠. 후행위를 하자를 이뤄서 선행을 다투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앞에가 잘못돼야만이 뒤를 다투는 거죠. 하자 승계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불가증에 발생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 하자는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수용제결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죠? 자, 이것은 승계되지 않는다. 계획 인가 고시 하자는 그죠?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90일 1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죠? 그럼 앞에서 뒤로 승계되냐? 자, 이런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용 재결로 끝난 것은 승계가 안 돼요. 딱 하나 빼고요. 자, 그에 반해 이제 표준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용 재결로 끝나는 것은 수용 재결,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결하였던 이유로 경원관계 있는 자가 제기한 허가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허가처분 받은 자가 사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하자 취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인데, 뭐 이것은 뭐 이렇게 중요한 판례가 아닙니다. 자, 경원자 관계 있는 자, 그죠? 경원자.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있는데 A는 받아줬어요. 그죠? 허가 신청하니까 B는 떨어졌던 거죠. 신청 똑같으면 추론이죠. 떨어진 사람이 소송 제기하는 것이 바로 경원자 관계, 경원자 소송, 경원관계. A가 사업을 하고 B가 사업을 하는데 A만 또 인근이나 또 누군가에게 사업 허가 주면은 기존 업자가 소송하면은 경업자 소송,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4번 판례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만은 이 경우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판례를 모른다 하더라도 금방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3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4번은 약간 어려운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4번 판례는 이제 92년도 판례인데, 자, 이 판례가 예전엔 자주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판례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판례가 자, LPG와 관련된 사건에서 언급됐던 건데 그 LPG란 말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판례 꼭 LPG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LPG 판례라는 것만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2번이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 4는 다 맞는 지문이고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수십 번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히 재결로 끝난 것은 하자가 승계가 되지 않는 것이 90%다. 딱 하나 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이죠. 자, 옳은 것은 자, 1번이 맞죠. 공공기관 할 때 이 공공기관은 사립대학교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나머지 건 다 틀렸죠. 자, 공공기관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서 2번 이해관계 없는 시민단체는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자, 이 지문도 틀렸죠. 모든 국민이죠. 물론 애국인한테는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반한 대통령 불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의 대상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 비공개 대상이 된다가 아니죠.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4번 법원 외의 공공기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죠? 지금 재판하고 있어. 근데 재판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 재판에 영향을 받아. 그러나 공개도 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공개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제는 진행 중인 ing 무조건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해가지고 무조건 비공개 아니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비공개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공개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체의 정보여야 한다. 틀린 지문이죠. 자,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럼 4번 취소 소송과 이제 관련된 것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3번이 틀렸죠.
3번 한번 봐보죠.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했을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 부분만 취소했다. 과징금은 일부 취소가 안 돼요. 다시 부과한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취소하는 것입니다. 과징금은 전부 취소지, 자, 일부 취소가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1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청 행위는 무효이다. 기속력을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죠. 자, 다시 말해서 영등포 구청장의 영업증권은 유법이다. 취소하라 판결했는데 또다시 영업증권을 하게 되면 안 되죠.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마찬가지죠. 토지수용법이죠. 및 옛날 거 관계법률에 따라 행해지는 재결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히 무효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 이득이라고 해서 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냐. 자, 이 부분은 자,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입니다. 그 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은 그죠? 자, 이것은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3번 재량이 인정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 4번 취소 소송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죠? 취처부판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시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냥 취소하고 무효동 확인 소송은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기, 취처, 부판. 자, 이러면은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5번. 조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자, 틀렸죠. 우리가 환급이죠.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환급하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에 대한 내부적인 사무처리죠. 숫자 노름이죠.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를 환급한다 이거죠. 그래서 환급에 관련된 것, 야, 이것은 안 됩니다. 그죠? 환급 돈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환급과 관련된 것은 순전히 숫자 노름이죠. 그러니까 환급을 결정했다 또는 환급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공서, 세무서 내부적인 어떠한 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죠. 납세 의무자에게. 그래서 환급 거부 결정은 내부적인 결정이죠.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질문이죠. 납세 의무 확정은 이미 발생된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확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증액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 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거고 납세 의무자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증액 경정처분 세금을 1억을 부과할 텐데 세무서가 8천만 원 부과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1억을 부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증액 경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증액 경정에서 불만이 있다 하면은 세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증액 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또 납세 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경정처분이죠. 그러니까 8천인데 1억이라고 원래 보세요. 1억인데 8천만 원 세금 부과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다시 1억을 부과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죠?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에 가서 불만 쓰면은 이것이 소송 대상이 된다 이거죠. 경정했던 것, 7천만 부과했던 당초 처분이 아니라 이거죠. 경정처분이죠. 경정처분 이것 놓고 소송하는 과정 속에서 위법 사유,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소송은 요것 놓고 소송한다 이거죠. 1억 놓고 소송하면서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위법성을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냐. 당초 처분이 아니라 증액 경정 처분만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당초 처분이 아니죠. 자, 맞는 질문이고. 자, 그 다음 관세법상 신고세 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가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따라서 세액을 수령하는 것, 세무서가 수령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신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했어? 그럼 세무서가 받았다 합시다. 그럼 이런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사실행위에 대한 부과일 뿐이고, 그죠? 이것을 부가처분, 우리가 세금 내! 하고 조세 부과로는 보지 않는다, 그치? 신고서에 의한 납세 의무 방식. 자, 이것은 세무서가 세금을 자동적으로 수령하면은 그것은 바로 조세 부과로는 부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거죠. 사실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사실행위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물리적인 행위죠. 즉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행위, 자, 이 경우는 단순한 사실행위 때문에 처분성이 없는 걸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판례입니다. 그 다음 6번,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4번이 틀렸죠. 자, 먼저 행정기관이 대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는 처분에 해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시행령은 이걸 적용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어떻게 공부할까요?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자, 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질문 틀렸던 거죠. 이미 위법으로 판단됐는데 그걸 적용했다고 하면은, 자,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법규명령 위임 근거되는 법률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바로 요 지문, 바로 장래를 향해서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지문은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 다음,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에 지체 없이 안행부 장관 통보하는 겁니다. 그죠? 완행부 장관이 관보에 계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게 바로 법제처장에 통보한다고 나서 틀린 질문이 나왔던 거죠. 자, 안행부 장관이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대학 입학 주요 요강, 지금 바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는 겁니다. 그죠? 서울대학교가 바로 94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일본어를 제한다라고 대학 입시 주요 요강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요강이 바로 시험 보는 수험생들한테 미치는 파장이 커. 다시 말해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죠?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7번, 행정처분의 성립, 발효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발효, 이것은 효력 요건을 발효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효력, 이것이 발효, 똑같은 말이죠. 자, 2번 볼까요? 장애 급여 지급을 위한 장애 등급 결정과 같은 행정청이 확정된 법률 관계를 확인한 처분한 경우에 처분시법을 적용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처분시법이 아니고 바로 개정되기 전의 법, 그죠? 바로 지급 사유 발생 당시 법이 따른 것이 원칙이죠. 구법에 따른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 등급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장애급여 지급을 위한 장애 등급 결정 시 바로 장애급여 지급 청구를 할 때, 그죠? 그때 법, 다시 말해서 처분시법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납세자가 과세처분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고지서 송달이 필요하다. 알고 있었다도 당연히 보내줘야지. 그죠? 송달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변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그러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된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자, 이거죠. 자, 근거법이 개정됐다. 그럼 원칙적으로 이제 법이 바뀌어버리면 바뀐 법,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다. 그럼 개정된 법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그렇죠. 법이 바뀌었을 때는 신법, 개정된 법, 처분시법,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7번 문제는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자주 나온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 8번,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은 위임이 아니고 내부 위임입니다. 완전히 권한이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내부 위임. 잠깐 바쁘니까 네가 이 일 좀 처리해. 이것이 내부 위임이죠. 위임은 완전히 수임청으로 권한이 넘어간 겁니다. 자, 이것은 내부 위임을 말하는 겁니다. 4번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행정관청은 내부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한 내부 전결, 이건 잠깐 네가 나를 대신해서 약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지 권한에 다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잠깐 처리해라. 그래서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한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처분은 권한이 옴자에 의해서 행해진 무효인가? 내부 전결 규정은 권한이 넘어간 건 아니죠. 잠깐 업무를 처리하라고 미뤘던 겁니다. 행정 편의상.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래는 유임이 아니야. 다 넘어간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렇게 처분권자가 아닌, 그죠? 전결권자가 처분권자인 행정관청 이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 내의 한 통속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처분, 영업허가,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당연히 무효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는 바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내부 위임을 받은 자가 원래의 행정청 명의를 바뀌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처, 권한 없이 그 명의로 처분했다면은 바로 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맞는 질문이죠. 자, 위임과 내부 위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과 내부 위임. 내부 위임으로 인한 경우는 위임청이 피고입니다. 그러나 내부 위임을 하더라도 위임 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또 내부 위임 반자가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임청이 피고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부 위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특히 3번 예외적으로 수임청, 그죠? 처분 명의자인, 그죠? 처분 명의자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효라고 보진 않습니다. 내부 전결이 위반돼 가지고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행정 사무 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죠?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강공서 잠깐 당신 처리하세요 하면은 처리했다 하더라도, 자,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이거죠.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으시 바랍니다. 경찰 책임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틀렸죠. 타인의 행위를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권한 범위 안에서 피관리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찰 위반 상태에 대해서 피관리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은 피관리자를 대신해 지는 책임이 아니라 감독 소홀로 인한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이야. 그리고 당신은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죠. 과실 책임이죠. 만에 하나 여기다가 3번 대위 책임이라든가 무과실 책임을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 책임이야. 피관리자를 대신해서 지는 대위 책임이 아니라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9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뭐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특히 4번 소유권을 포기했다. 자, 소유권자의 책임, 상대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경찰상 위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자는 상대 책임자가 경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갖다가 포기했다.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소유권 포기는 야, 이건 내 물건 아니야 라고 소유권을 갖다 포기하는 겁니다. 자, 소유권을 갖다 포기했다. 자, 그러면 소유권자의 상대 책임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경찰 책임의 해피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경찰 책임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처벌이 있는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용서 못한다. 그때는 책임져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소유권을 포기했다. 물론 소유권을 얼마나 포기하시는 거죠. 그러나 경찰 책임을 모면하고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그 다음 10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 의무 잘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1번 주민소환법에 그렇죠?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는 제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위법이지 않냐 하지만은 바로 주민투표와 관련된 어떤 성질이 있고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투표 성격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러이러한 시장, 군수, 구청장, 의원은 지방의원은 소환당한다라고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1번이 맞고 자 2번, 3번, 4번은 틀렸습니다. 특히 이 4번 한번 봐볼까요? 지방자치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의무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핵발전소라든가 뭐 쓰레기 소각장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붙일 수 있다 하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11번 자,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과태료와 관련된 법, 질서 위반행 규제법이죠.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순간 당의 과태료는 그대로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 다음 바로 이제 4번 한번 봐볼까요? 먼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있습니다. 종업원이 잘못하면 주인도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행정형벌의 특성이죠. 쌍벌 규정, 양벌 규정이죠. 종업원이 잘못하거나 그다음에 고용된 자가 잘못하면은 그 업주, 그죠? 감독자에게도 똑같이 처벌한다 이 말입니다. 양벌 규정이죠.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12번 조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 조례안은 그 일부가 위법인 경우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취소되는 거죠. 잘 나오죠. 전부가 취소되는 것이지 그 부분만 취소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조례 그 자체가 직접 주민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다면 그 조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조례가 주민의 여러 가지 권리 침해하게 되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장이 제기하는 조례안의 제의결에 대해서 무효 확인소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자, 20일 이내에 대법원 가서 법령 위반 놓고 소송하는 것이 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자 2번이 틀렸습니다. 13번 다음 판례할 때 항고소송 후 대상으로 인정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런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 골랐을 때 자 2번 봐보죠. 니은, 디귿, 니은입니다. 니은 도시계획 위반 신청 거부,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직권 말소, 그 다음에 표준약관. 표준약관 사용 권장. 만에 하지 않으면은 공정권에서 여러 철퇴를 갖다가 내리는 거죠. 말이 권장이지 이 안에는 바로 의무적인 사항이 많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 직권 말소, 또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무가 건물 대장을 갖다 말소시킨 것은 바로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말소시킨 것도 처분성이 없어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말소가 공권력이죠. 그래서 도시계획 위반 신청을 거부했다 합시다. 그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신청 거부 사건, 요거, 그 다음에 국토용 계획 변경 신청 거부 사건, 이 세 가지는 행정계획이지만은 거부당하면 처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모두가 다 처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 국가배상법 제2조. 자, 공무원 책임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한번 봐볼까?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행위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는 곧바로 법령 적합성이 부정된다. 곧바로 법령 적합성이 부정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판례죠. 이거 뭐 쉬운 판례고요.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제목이죠. 이제 입증은 피해자인 거죠. 원고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거죠. 직무집행은 외형설 있죠. 겉모양이 약간만이라도 공무를 띠면 공무집행을 봐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를 보일 때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직무행위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직무로 본다 이거죠. 이삿짐, 운반. 자, 이삿짐 운반하고 사고 난 경우 공무원이 개인적인 일 하다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외형적으로 공무집행을 봐준다.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그죠?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질문이죠. 1번, 2번, 4번 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다음 중 행정소송 피고적격. 자,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죠. 피고 많이 물어봐요. 자, 먼저 기억, 니은, 디귿. 자, 국회의장, 그죠? 국가 중요 4대 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제2인자가 피고된 겁니다. 제2인자는 총장과 처장이 되겠죠. 맞고 당사자 수송은 국가, 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된다. 즉 행정주체가 되겠죠. 그러나 항고수송 바로 행정증이 피고되는 거죠. 디귿, 처분 등이 있은 뒤 처분 등에 대한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증이 승계된 경우 이를 승계한 행정증이 피고된다. 그렇죠? 어떤 관공서가 업무를 하다가 그 관공서 없어지고 다른 관공서로 된다면은 그 업무를 승계한 행정청이 당연히 피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건 대통령이 한 처분은 담당 장관이 피고가 되겠죠. 자, 위원회가 피고입니다. 위원장이 아니죠. 자, 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우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선거에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고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위원회가 피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례는 시도교육조례니까 교육에 관한 거니까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교육감이 되겠죠. 교육은 교육감이 된다 라고 알아놓으시고 교육 아니고 일반 행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16번 행정재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3번 봐볼까요? 자, 과징금이 임의적 과징금은 고무줄입니다. 재량상이죠.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는 경우 자,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별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징금과 관련돼서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과징금은 고무줄이죠. 과징금 부과할까 말까. 그럼 과징금을 감경할까 말까. 재량상이죠. 그러나 아무리 과징금이 재량상이라 하더라도 법에 과징금이 임의적 감경사항이 있음에도 그죠?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버린 겁니다. 분명히 임의적인 감경사유야. 근데 오인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자, 이러한 경우는 바로 재량권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 이건 뭐죠? 문화재 가르침은 고도 정책적 전문적인 판단이죠. 그렇죠? 자, 문화재 발굴 불허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재는 땅속에 오래된 매장돼 있으면 그 자체로서 값어치가 있고 기술이 발달됐을 때 발굴할 때 늦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화재 가르침이 고도 정책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17번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2번이 틀렸죠. 자, 먼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제기의 이유 모순이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 후 취소를 구하는 소송뿐 아니라 재결처분 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원처분주의죠. 재결주의가 아닙니다. 원처분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재결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그죠? 주장할 수 있으나 처분은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학교 불합격 처분. 소송하다가 입학시가 지났다 하더라도 자, 회복될 수 있는 이익이 커. 다음 학기 다음 연도에 있어. 판사는 끝까지 재판해 줍니다. 입학시가 지났다 해가지고 협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기 다음 연도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해 준다 이 말이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중 요건이 불형이면 어떻고 또 시행령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불형이든 대통령령이든 전부 다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 각종 영업정지, 영업취소 뭐 이런 걸 말한 거죠. 또는 별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아주 좋은 문제죠.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 18번 보조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틀렸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돼야 할 보조금에 자, 중앙관서장이 가지는 징수권은 사법상 채권이므로 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은 민사소송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안 되는 거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보조금. 이 보조금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 요 사건, 자, 1번 판례가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조금에 관련된 것. 자, 이것은 공법상 권리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징수권은 자,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민법상, 사법상, 자, 민사소송, 자, 사법상 권리로는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9번 공물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공물이죠. 자, 2번이 맞는 지문이죠. 자, 이것은 이득을 취하는 자, 입증 책임. 자, 공물, 시효취득. 자, 대상 공물이 아니죠. 공물이 아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 공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에게 있다 이거죠. 입증 책임은. 그래서 2번이 맞죠. 자, 나머지는 틀렸죠. 도로와 관련된 거 한번 봐보죠. 자, 도로 일반 사용을 위한 강학상 공무르 허가 사용에 해당한다. 도로 조명 허가는 바로 특허죠. 도로, 하천, 공원은 공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특허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자, 공용물은 그 성립에 있어서 공용기실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그 소멸에 있어서도 공용필 필요로 하지 않는다. D가 틀렸죠. 이 공용물은 경찰서죠. 경찰서는 가만히 있으면 경찰서 된 거야. 말하지 않았어도 업무를 담당하면 당연히 경찰 되는 것이지, 이 경찰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그러나 경찰서는 공용 폐지를 해야만이 대상 경찰서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바로 공물이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공용물은 공용 폐지를 꼭 요소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19번은 바로 2번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20번.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건.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4번이 옳고요. 나머지 1번. 경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임박한 때는, 그죠?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위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은 생명, 신체, 재산에 바로 여러 가지 위해가 아주 긴박하다 이거죠. 급박한 경우.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범죄 수사를 위하여? 자, 이 지문이 틀렸죠. 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 합시다. 자, 그런 경우죠. 그래서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자, 2번. 경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가 있다. 경찰관서의 장이죠.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서장, 장급이죠. 장급. 장급이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나 조회하는 건 아니고 경찰기관의 장이 조회하는 것이지 뭐 형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장의 이름으로 이제 조회한다 이 말이지. 경찰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경찰관은 이미 행해진 범죄에 대하여 사실 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가 있다. 범죄나 이미 행해지려고 이미 있었던 범죄, 하지만 어떤 살인사건이 있어서 행해진 범죄 또는 앞으로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정지시켜서 질문을 시킬 수가 있다.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그 다음에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면은 잠깐 경찰서까지 좀 가서 얘기 좀 할까요? 하고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그 다음에 교통에 방해가 인정된다고 할 때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죠? 자신은 경찰관서로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부분 있죠. 그죠? 가까운 경찰서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렇죠? 가까운 경찰서로 요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가까운 경찰관서지. 가장 가까운. 그때 경찰관서는 파출소, 뭐 경찰서, 뭐 지구대에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20번에서는 4번이 옳은 지문이고 1번, 2번, 3번이 틀렸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고 조문을 물어본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 바로 조문에서 약간 함정을 많이 냈던 거죠. 특히 20번 문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이 부분은 조문을 철저히 공부해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에서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쉬운 문제였죠. 단지 중요한 것은 판례를 누가 많이 아냐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